자,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명제. 명제하고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배울 거야. 어, 조건, 조건. 그럼 명제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이제, 아, 이거는, true다. 아, 이거는 거짓이다. 이건 진실이다.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명제라고 불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들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참이지. 네. 이런 걸 우리가 참인 명제다라고 불러. 아이폰은 삼성에서 만들었다. 이건 누가 봐도 거짓이지. 거짓. 이것은 거짓인 명제로 불러. 이해되지 말인지?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건 나 혼자서 생각했을 때, 아, 이건 맞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이것은 참이다. 아,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명제라고 부른다 이거야. 지리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다. 아, 가장 높은 산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거짓. 어? 구분할 수 없어. 구분할 수 없어? 지리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다. 가장 큰 거짓. 가장 큰 산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짓. 거짓이 돼버리지. 만약에 지리산은, 큰 산. 그렇지, 큰 산이다. 라고 해버리면, 큰 산의 정의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큰 산이 뭘 큰 산이라고 하는지. 우리 집 뒤에 있는 뒷동산도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그렇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야. 네. 그래. 자, 이제 조건은 이런 거야. 1 플러스 x가 3이래.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 예를 들어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 되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참. 참이 되죠. 그러니까 미지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거나 거짓인 명제가 되는 이런 놈들을 우리가 조건이라 불러. 네. 그러니까 조건은 아직 명제가 아니야. 참도 거짓도 아니야, 아직은. 우리가 이제 숫자라든지 어떤 문자를 넣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건만 가지고는 얘는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 소문자로 많이 쓰거든. 뭐 P라든지 Q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럼 만약에 P라고 하는 조건이 이런 게 있어. X의 제곱 빼기 1이 0이래. 그럼 얘는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조건은 참이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조건 아직 없어. 숫자를 대입해 봐야지 안다고. 대입. 그치? 그럼 얘를 있잖아.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X가 0일 때는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지. X가 0일 때는 거짓이 명제가 된다고. 자, X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참. 참인 명제가 되지?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 참. 그치? 자,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을 x에다 대입하면은 이 p라고 하는 조건이 뭐가 된다? 참인 참. 명제가 돼. 이때 이 p 조건을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원소들, x의 값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든 걸 우리가 이 p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이다라고 불러. 네. 뭔 말인지 알겠니? 이 진리 집합은 이 p 조건을 뭘로?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원소들의 집합이야. 알겠니? 그래서 스몰 p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라지 p 집합. 그러니까 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쓴다 이거지. 이해된 말인지? 자, 지금 세 가지 했어. 명제, 조건, 그 다음에 진리 집합. 진리집합이요. 음, 여기에 숫자를 대입했을 때 몰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해보자. 전체 집합이 1, 2, 3, 4가 있어. 이때 이 진리 집합,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진리 집합을 가지는 조건 P가 있는데 이 P 조건이 x는 1보다 크다 돼.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x의 값은 뭐가 있지? 8. 1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음, 그래도 세개 원소를
아니,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원소. x는 원소야, 지금. 2, 3, 4. 2, 3, 4지. 그걸로 만든 집합. 얘가 이 p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이다. 진리 집합이다, 이거야. 뭔지 알겠니? 어. 자, 이렇게 해서 명제 조건, 진리 집합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q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래. 자, x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치? 그럼 분명 1 말고 저 q 조건을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원소들이 있겠지. 그걸 찾아보자. 얘는 뭐야? 방정식이지? 1하고 3이고 여기 마이너스겠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으로 만든 q라고 하는 집합. 이 q 집합이 q 조건에 대한 뭐다? 진리 집합이 된다 이거야. 진리 집합에 있는 원소를 대입하면 항상 얘는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된다고. 자, 여기서 이제 조건하고 진리 집합하고의 관계성 알겠니?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우리 집은 4층이다. 이건 참인 명제겠니? 아, 이건 내가 4층에 살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내가 4층에 안 살면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명제야, 그치? 근데 내가 4층에 살아. 우리 4층에 살잖아. 그치? 우리 집은, 우리 집이라, 동섭이 집이라고 하자. 동섭이 집은, 등신. 자, 동섭이 집은 4층이다. 이건 참인 명제예요. 네. 얘를 이제 뭐 해볼 거냐면 나는 있잖아. 부정을 해볼 거야. 동섭이 집은 4층이다. 이 부정은 동섭이 집은 수칭이 아니다. 그치, 4층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요걸 있잖아. 우리가 명제 부정이다라고 불러. 네. 반대를 찾는 거지. 요걸 있잖아. 집합으로 생각해 본다면 약간 여집합이랑 비슷해. 4층에 사는 집합. 부정은 집합의 그 바깥이 4층이 아닌 거잖아. 만약에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4층에 살지 않는다면은 1층 또는 2층 또는 3층 또는 5층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4층에 대한 여집합이 바로 이 부정이랑 같다는 거야. 네. 문장에서. 자, 부정이라고 하는 건 집합에서 있잖아. 여집합의 의미와 똑같아. 수영 선수는 여자다. 아니지. 남자인 수영 선수도 있지. 얘는 거짓인 명제야. 그럼 얘를 있잖아. 얘는 봐봐. 거짓인 명제지. 이제 얘를 부정해 볼 거야. 그럼 수영 선수는 뭐다? 남자. 아니야. 잘 봐. 바둑돌이 있어. 흰색 두 개가 있고 검은 돌하고 흰색, 흰색, 검은 돌, 검은 돌, 검은 돌. 자, 바둑돌을 두 개 뽑아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어. 맞냐? 뭐가 맞는데? 참. 자, 모든 돌은 흰 돌. 이걸 만족하는 거 얘지. 네. 요놈의 부정은 요놈 빼고 다라고. 모든 돌은 흰 돌의 부정은 모든 돌은 검은 돌이 아니야. 이래? 흰돌만 두 개 있는 거 나머지가 다 그치. 그러니까 모두 흰 돌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지. 네.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야. 모두 흰 돌의 거짓은 저기 뭐냐 부정은 모두 검은 돌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영 선수는 여자다. 여자다의 부정은 남자다가 아니야. 수영 선수는 모두 이거 여자가 모두라고요. 아닌
그렇지. 자, 수영 선수는 모두 여자다. 다시. 수영 선수는 모두 여자다. 이건 틀렸지. 수영 선수는 모두 여자다의 부정은 모두 모두 남자가 아니다. 이거야. 여자가 아닌 수영 선수도 있다가 되겠지. 자, 모두 흰돌의 부정은 모두 흰돌이 아닌. 그러니까 검은 돌인 돌도 검은색 돌도 있다가 된다 이거야. 네. 봐봐. 요놈들은 적어도 검은색 돌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네. 모두 여자다의 부정은 모두 남자다가 아니라 모두 여자가 아닌 아닌 사람도 사람도 있다도 있다. 되고 남자인 수영 선수도 있다가 되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두 남자다는 아니다 이거야. 네. 우리 반 모두는 안경을 꼈다. 자, 요놈의 부정은 우리 반 중 안경을 안 낀 사람도 있다가 되겠지. 모두 안경을 안 꼈다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안경을 안 낀 사람이 있으면 이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틀린 명제가 돼. 네. 그래, 그것처럼. 우리 반 모두는 안경을 꼈다. 요놈의 부정은 모두 안경을 안 꼈다가 아니라 안경을 안 낀 사람이 있다가 된다 이거야. 두 명이 있는지 세 명인지는 모르겠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요놈의 뭐가 된다? 부정이 된다 이거야. 부정. 부정이라고 하는 게 낫이잖아. 아니다. 이게 아닌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얘가 아닌 것을. 우리 반 모두 안경을 꼈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반 안에서 안경을 안 낀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지. 네. 뭔 말이겠어? 그래. 그렇게 된다 이거야. 생선은 모두 광어다. 광어가 아닌 생선도 있다. 요게 이제 부정이 된다 이거야. 네. 모두 광어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거가 아닌 것도 있다. 그렇지. 광어가 아닌 것도 있다. 뒤에 그냥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붙이면 되네요. 아니 광어가 아닌 생선도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하여튼 광어가 아닌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거는 뭐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핸드폰은 모두 아이폰이다. 아이폰이 아닌 것도 있다. 그치. 아이폰이 아닌 핸드폰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놈의 부정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기억할게. 이런 게 있어. 모두에 대한 부정. 모두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적어도. 모두가 아니니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적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우리 반 모두는 안경을 꼈다. 적어도 안경을 안 낀 사람이 있다. 적어도 한 명은 안경을 안 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반 모두는 안경을 꼈다에 부정이 돼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모두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거의 부정은 적어도란 말을 많이 써. 모두 홀수다. 요놈의 부정은 적어도 홀수가 아닌.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다도 되지.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다도 되고. 그래서 적어도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이거야. 그럼 적어도에 대한 부정은 모두가 되겠지. 그러니까 서로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집합처럼. 이렇게. 네. 모두의 부정은 적어도가 되고 적어도의 부정은 모두가 된다 이거야. 그냥 여기까지. 네. 그래서 명제 부정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해봐야 돼. 자, 모든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 맞니 틀리니? 틀려요. 틀리지.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직각삼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삼각형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야. 이제 요즘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 뭐, 삼각형은 정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네. 자, 아까 전 위에서 배운 것대로 해보면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적어도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 있다. 적어도 하나는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도 있다. 이렇게 해줘도 되지. 네가 한 것도 맞아. 꼭 무조건 뭐 적어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표현들 중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자, 이제 조건을 가지고 부정을 만들어 볼 거야. 자, P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얘는 X가 3보다 크대. 이때 이 조건에 대한 부정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앞에다 물결 표시하고 P를 써. 자, 나피는 이렇게 돼요. X가 3보다 크다의 부정은 3보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3보다 크지만 않으면 되거든. 그럼 같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 3보다 그렇지 작다가 되는 거야. 되니? 요걸 조건의 부정. 그럼 나 P에 다시 부정을 해주면 뭐가 된다? 본래 자기 자신이 되겠지. 나 P가 있는데 다시 얘를 부정하면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던 거랑 똑같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뭐가 된다? 자기 자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었지.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그 다시 옆에다가 여집합이 붙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P집합 되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명제 같은 경우도 이 집합하고 계속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합을 이용해서 명제를 계속 풀 거야.